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갖다 100불로 줬는데 그 줬던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또 아이온큐 외에 템버가 양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CNBC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변동성이 큰 양자 관련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적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주식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라일리 시큐리티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이 유망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 기술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의 주가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험 단계로 간주되고 있지만은 대형 기술 기업과 수많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월가도 이에 주목해서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3년간에 122% 급증하고 디웨이브도 지난 1년 동안에만 320%나 급등했다. 물론 11월에 들어서는 약간 크게 하락되면서 회복세가 조금은 더디고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비라일리의 지금 이제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주요 순수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부진이 오히려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 변동성은 조금은 지속되겠지만은 2020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2029년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성장 정말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 투자를 좀 길게 보면서 해 나가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앨리스 애널리스트가 요 고객들에게 보난 서한에서 아이온큐와 디웨이브 퀀텀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고 리게티에 대한 의견은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 목표 주가는 $100, 그 다음에 한 170%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그 다음 디웨이브는 일단 $36, 리게티는 $35 정도 하고 있다. 38%, 48%의 상승 여력이 있다. 상승 여력이 더 많은 것은 아무래도 아이온큐가 되겠죠. 그래서 2024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해당 분야의 투자 정말 흥미로운 초기 단계 첨단 기술에서 점차 실질적인 상용화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대 후반, 2019년도 30년대에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있는 성장과 잠재력이 커지는 분야로 발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생산 규모의 확대 시점, 보완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 등이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다양한 고부가 가치의 워크로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넓은 관점에서 흥미로운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모습 속에서 아이온큐 일단 평균 가격이 있죠. 그거 자체 한 74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고 목표가는 100불 정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이제 100% 이상 상승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은 뭐 조금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 전개가 앨리스의 확신을 갖다 더 강화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10월에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NVQ 링크의 아키텍처를 발표했다. 자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자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자가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참으면서 조금 일단 투자를 하시면서 길게 보시면서 시간을 가져가자. 그 말이죠. 그래서 구글이 2024년도에 12월에 윌로의 양자칩도 마찬가지로 구글도 출시하면서 디웨이브, 그다음 아이온큐 리게티의 상용화 진전을 이루어짐에 따라서 낙관적인 전망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이온큐가 벡터 아토믹스를 인수하면서 미 공군연구소 FR로부터 $2억 매출 약정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3억 달하게 된 사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난 한 해 동안에 아이온큐 현금 보유량이 증가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게티 또한 미국의 학계라든지 국제정부 계약으로부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후속 조치는 2010년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아직은 그런마죠. 아직은 그런만데 조금 우리가 시간을 지켜보면서 양자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켜보자. 이게 다 국방하고 지금 현재 안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죠. 방산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양자 주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것들 지금 이제 거의 횡보 상태에 있죠. 오늘 장에서는 약 한 2%는 올랐는데, 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0불에서 40불대 이런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트럭이 하나 나와야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리게티 마찬가지입니다. 리게티 역시나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20불에서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20불에서 30불대 요 라인대가 박스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리게티다. 만약에 뭐 실적이 좋으면은 바로 올라가겠지만 또 실적이 안 좋으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그 실적들을 다 기다리고 있다면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없으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D웨이브 마찬가지입니다. D웨이브도 일단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2불 라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정 저점이었던 23불 라인대 여기서 박스가 연출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방향을 갖다가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9불에서 10불에서 한 13불 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알킷도 마찬가지죠. 약간 등락은 조금 더 심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박스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불, 20불에서 30불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또 오늘 말씀드릴 게 실스큐인데, 실스큐는 일단 조금은 박스는 조금은 일단 돌파했다는 거겠죠. 자, 그거 자체가 지금 5불대입니다. 완전히 뭐 돌파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래도 5불대에서 어느 정도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5불대에서 여기도 3불대 있죠. 그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요걸 강하게 돌파하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양자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섹터들의 사람들이 일단 귀를 기울이고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고 같으면 여기 있는 것은 러셀 20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아이온큐입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일단 돌파하면서 올라가 버리죠.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직전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지를 못하고 있죠. 똑같은 11월 20일자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빠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많은 것이 러셀 지수인데, 자, 아이온큐는 여기서부터 뭐 올라가는 폭이 별로 없죠.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얘기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에 한해서 지금 러셀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로켓로비랑 이런 것들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뛰어오르는 주식들 있죠. 자, 그런 주식들은 날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아직까지 횡보해 있다가 시장이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일단 가시화가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여기는 로켓랩입니다. 여기는 아이온큐고 마찬가지죠. 로켓랩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똑같이 지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돌파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전 고점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올라갈 폭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물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올라가야 되는데 결론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가치성이 좀 나와주면은 로켓랩처럼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온큐에 대한 목표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데, 데이터 날짜가 일단 12월 달입니다. 아직까지 1월 달에 들어와서는 뭐 한 게 없죠. 그래서 웹푸시는 60불 정도 바이 등급을 주고 있고, 제프리스는 100불에다가 바이 등급 주고 있고, 또 12월 달입니다. 자, 그다음 로즌브레스 100불에다가 바이 등급 주고 있고, 또 12월 달이고, 1월 달에 또 바꿔지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JP모건이 현재 주가 한 47불로서 홀드를 주고 있다. 아직까지 모르겠다. 11월 달에 줬죠. 그다음에 레일라이 시큐리티가 100불 줬는데 요번에 또 똑같이 이 사람도 요번에 또 오늘자는 들어와서 또 100불 주고 있다. 저번하고 뭐 달라진 게 없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온큐 외에도 양자 컴퓨팅에서 10백을 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스큐라는 주식인데 이건 펜딩에서 말씀드렸던데 뭐 3불 밑에서는 좀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오늘자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 자, EPS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일 때는 우리가 투자를 좀 할 때 아무래도 좀 적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5%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적자가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뛰어오르면 그때 조금씩 더 담아가면 되니까 처음부터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 이렇게 했다가 잘못돼서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니스탁 있죠. 1달러부터 시작해서 10달러 미만의 마이크로 그런 주식들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숏도 13% 많이 들어와 있다. 마켓도 지금 보시게 되면 1빌리언도 안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극소형주로 투자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회사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모아의 아포칼립스라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현재 아모아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전 세계 디지털 보안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 자, 그런 미래 위협에서 탄생된 기업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스큐다. 좀 암호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암호가 뚫리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모든 게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양자에서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암호화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이제 실스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옛날 되는 이야기,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해도 가겠다. 그래서 HNLDL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해커가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내 계좌 있죠. 뱅크 계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이런 계좌를 갖다가 다 일단 훔쳐가지고 저장한 뒤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으니까 미래의 양큼이 일단은 지금 이제 풀리게 되면 그때 해독해서 완전히 공격해서 내 돈 다 가져가겠다. 자,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해커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등장하는 기업이 실스큐라는 겁니다. 실스큐의 하드웨어가 방패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방패를 통해서 아무래도 침입하지 못하게끔 방패로 실드를 만들겠다. 그것이 실스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스큐가 펼치고 있는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요거 있죠. 즉 말해서 이렇게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키 있죠. 키만 있으면 다 뚫려버리죠. 그 소프트웨어는 이런 키만 있으면 다 뚫려버리니까 실스큐 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금고 같은 거 있죠. 완전히 금고, 은행의 완전 금고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를 통해서 완전히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로 뚫릴 수 있는 것들 갖다가 지금은 거의 다 양자 보안을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 아니고 하드웨어로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실스큐의 하드웨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실스큐 같은 경우는 요 칩이 있죠. 칩 이름이 QS70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칩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완전히 심어서 그렇게 인해서 완전히 하드웨어를 갖다 막아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온 그 자체가 완전히 봉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놓으면은 하드웨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밖에서 들어온 것들 다 침입이 금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되고 있냐면 NIST 있죠. 국립표준연구소. 자, 요거에서 일단 승인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승인받고 인정받았다는 말은 기술 표준으로서 완전히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로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일단은 좋은 칩이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침입이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NIST에서 인정받았단 말은 국립적으로 지금 인정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실스큐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와 2023년도의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볼때면 매출이 여기서 한 3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매출이 급감을 했다. 근데 이렇게 매출이 급감을 했던 이유가 PQC 신제품을 기다리다가 2024년도 매출이 63%나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도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위기도 잘 극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실스큐에서 가장 일단 지금 이제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신의 한 수는 돈을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4억 2,500만 달러 정도 현금을 갖다가 쌓아버리면서 그 다음 부채를 갖다가 하나도 없애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적자 기업에서는 캐시 런웨이 있죠. 자, 캐시 런웨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활주로 있죠. 활주로.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려면은 활주로를 닦아놔야 되는데 그 활주로가 돈이라는 겁니다.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캐시 런웨이가 있어야만이 그 회사가 나중에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EPS가 적자 기업들은 돈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뭐 3년을 버틸 수 있느냐, 4년을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다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이렇게 다 되고 있죠. DAV도 돈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일단 주식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좀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 기업들은 돈이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2025년도에도 매출이 좀 회복되면서 2016년도엔 최대 100%의 공격적인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좋게 나가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속에서 실스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추이를 보게 되면 2023년도가 3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1 됐다가 많이 떨어졌다 말씀드렸죠.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망은 27에서 36까지 많이 올라간다. 매출이. 현금도 일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됐다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태 있죠. 부채는 하나도 없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주가가 조그만 주가들은 아무래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죠. 부채가 없는 주식들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일단 많이 안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채가 없는 것이 아무래도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확장 전략을 펼친다는 게 있죠. 인도에서는 케이니스 세마이컨덕터가 JV를 갖다가 설립해서 연간 3억 개 칩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에서는 TSS와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정부와 국방 이런 데서 메이드 인 US 칩을 개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프랑스의 퀀텀 컴퓨팅 스타트업을 갖다가 인수한다. 코벌리 이것들을 인수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저렇게 글로벌 확장의 전략을 펼쳐가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유럽의 프랑스 퀀텀 스타트업인 코벌리를 갖다 인수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방패죠. 지금 이제 실스큐 같은 보안을 갖다 하는 방패를 일단 하드웨어를 갖다 만드는데 이제는 일단 창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타트업인 코벌리를 갖다 인수해가지고 퀀텀 컴퓨팅을 만들어서 창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포커스가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도 지금 이제 경쟁사들은 펌웨이 업데이트에 좀 이어서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펌웨이 업데이트란 말은 이제 경쟁사들 소프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조금만 더 많이 치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보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쪽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 많이 치중을 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스큐 같은 경우는 PQC를 갖다가 하드웨어에 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능에서 우위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암호화체를 완전히 하드웨어에다가 내장해버리니까 훨씬 더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실스큐다.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쪽이 더 강력하게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일단 리스크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의 첫 번째를 본다면 4억 2,500만 달러 어떤 만큼 잘 쓸 거냐. 자, 그것도 일단 리스크고 실행에 문제가 있겠죠. 그 정도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잘 써서 실행이 잘 돼야 된다. 그다음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있죠. 자, 그런 대기업들이 또 M&A가 들어올 수가 있다. 또 M&A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이 양자 보안에 더 많이 신경을 써버리면 얘가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한 세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났던 걸 본다면 2023년도 1분기 때 7.5밀리언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5년도 1분기 되니까 123밀리언이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밀리언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겠죠.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자, 요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켜야만이 아무래도 주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킬레스건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하시고 여기서 더 많은 또 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또 주식을 많이 발행하는지도 체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 2017년도를 본다면 49.5밀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43% 정도 증가되고 있으니까 물론 93%보다는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자리 3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자, 매출의 증가는 좋다. 49.5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배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PS 레이쇼 배수를 보게 되면은 3.85 정도 되고 있죠. 이거 자체는 이건 TTM이니까 지금 이제 PS 레이쇼를 본다면 이거는 3.6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2의 포홀드가 3.62가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3.62에다가 곱하기 하면 되겠죠. 일단은 3.62에다가 곱해 보겠습니다. 3.62 여기에서 곱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3.62 정도 배수에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49.5빌리언이죠. 39.5빌리언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179밀리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주식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수를 보게 되면 현재 밖에 나와 있는 주식이 177.4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그다음 177.4밀리언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177.4밀리언입니다. 그래서 177을 나눠주게 되면은 1달러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습에서 PS 레이쇼를 했을 때는 지금 적정 주가는 1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달러니까 뭐 답이 없죠. 지금 가격대를 본다면 거의 지금 5달러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1달러를 말하면 PS 레이쇼로 했을 때는 1달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1달러까지 기다려야 되냐? 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1달러 말고 또 다르게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 터무니없이 나올 때는 또 요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밸류에이션도 적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PS 레이쇼를 구해봤으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P 레이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PS 레이쇼 있죠. 요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PB 레이쇼 있죠. 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적자 기업에서는 요게 안 되죠. 요게 안 되니까 요게 두 가지로 일단 구할 수가 있다. 물론 DCF 모형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이제 상대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요거는 절대 평가니까 요거는 일단 10년 동안 어느 정도 매출이 확실할 때 자,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맥도날드라든지 쉐이킨쉐이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정할 때 자, 그럴 때 매출의 성장률을 갖다 뭐 5%로 10%로 정한다는 가정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벤처기업하고는 다르다. 벤처기업 뭐 20% 30%뛸 때도 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맞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닝이 안 되니까 PS를 매출 아니면은 지금 이제 장부 가치로 봐야 되는데 매출은 너무 터무니없게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B 레이쇼를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PB 레이쇼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북밸류가 4.8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PB 레이쇼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BPS 북밸류 퍼 쉐어 있죠. 자, 거기다 멀티플 곱해주게 되면은 아무리 여기 적정 주가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멀티플은 나왔는데 BPS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대차대조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차대조표 가서 보면은 BPS 레이쇼가 있으니까 여기 있죠. 아무래도 이게 북밸류 퍼 쉐어이 여기 있으니까 자, 그거 자체가 지금 0.9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0.9에 나온 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0.9에다가 우리가 곱해주는 것들 4. 아까 뭐라고 했죠? 4.8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4.8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 4.8 곱해준다. 그래서 4.8에다가
자, 0.9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정 주가는 4.4달러, 4.3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4달러 주니까 1달러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4달러 밑에 들어갔을 때는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제가 펜딩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들어가셔서 좀 모으시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은 긴 시간을 또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락이 심합니다. 등락이 심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은 앞으로 잘할지를 갖다 계속해서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